4,50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 한 3,500억 정도? 다들 한 대씩 있잖아요. 이번에 다들 뭐한 대씩 다 집에 저도 집에 한 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어부산 프렌즈 안수길. 송유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항공기가 제작되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만났습니다. 그러면 설명 들어볼 기장님과 운항관리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에어부산 안전운항팀 기장 김태환입니다. 에어부산 운항지원팀 운항관리사 이영집입니다. 기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잘 아는데 운항관리사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항공기 도입 송출 운항관리 지원 업무랑 그리고 노선 분석 그리고 신규 노선 운항 인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A31 LR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까? 예,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도입 과정을 저희가 알고 싶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계약할 때도 보시면 차를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영업점에 가서 그 차를 보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검사를 하고 출고를 하고 가져오는 식으로 되는데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비행기가 뭔지 먼저 회사에서 결정을 하면 그렇게 결정이 된 항공기를 이제 에어버스사에서 이제 출고 대기라고 하죠. 요새도 인기 있는 자동차들은 뭐 몇 개월씩 출고 대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고 싶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입 계획, 그다음에 기재 관리 계획에 따라서 그럼 우리 이때쯤에 도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미리 해놓고 비행기가 그쪽에서 이제 제작이 들어가면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목적지 저희 부산까지 오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운항 관리 지원,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운항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또 대부분이 처음 가는 공항이고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희가 이 비행기를 부산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수해서 비행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불러서는 뭐 어떤 거를 할 수 있거나 뭐 체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현지 음식을 좀 드신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없나요? 레이오버라고 하는데 네,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리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공항에서 가까운 숙소를 잡기 때문에 주변에 그렇게 다양한 볼거리나 이렇게 먹거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하러 가시는 네. 저희가 이번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가져옵니다. 부산까지 거리가 엄청 깁니다. 예, 뭐 직선으로 오게 되면 거의 10시간 넘는 비행이기 때문에 저희 에어버스 3일 항공기 같은 경우는 7시간 정도까지만 비행할 수 있는 기종이라 중간에 이제 경유지를 둬야 되는 거고요. 안전을 위해서 원래 경유지에서 이제 하루 정도 쉬면서 새 비행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게 운용을 하면 안 될 수가 있어서 대부분은 하루 정도 거기서 이제 비행기 상태도 다시 확인하고 급유하고 기내식 싣고 그리고 다시 또 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2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장 2명, 부기장 2명이 기장 1명, 부기장 1명씩 한 세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비행을 하게 되고요. 운항관리사분께서 또 같이 탑승을 하셔서 저희 그 비행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뭐 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브리핑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탑승 정비사라고 해서 정비사분도 같이 탑승을 하셔서 비행 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또 고쳐주실 분이 또 필요하니까 이번에 약 7분 정도가 함부르크에서 저희 부산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궁금한 게 저희가 직접 가서 도입을 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에어버스 제작사에서 직접적으로 배달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에어버스에서 직접 해줄 수도 있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비용. 아, 비용 때문에. 네. 비용 때문에. 비용 때문에. 네. 지금 저희 그 3일 LR이 날고 있잖아요. 네. 그거 가져오셨는데 혹시 보실 때 뭔가 색다른 뭐 느낌이라든지 다른 비행기들도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다 이렇게 쓱 보면 내가 잘 가져온 있구나. 비행기다. 네, 쟤 잘 다니고 있구나. 안전하게 어디 다치지 말고 아픈 데 없이 잘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스마트한 여행을 도와줄 수 있는 최적의 항공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환영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원래는 비행기 들어오면 이렇게 세비게 물대포. 그쵸. 첫 취향지 가면 이제 그 취향지에 첫 항공사가 왔을 때 새로운 항공사가 왔을 때 이렇게 환영해주는
에어 샤워 행사 같은 것도 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뭐 취향지들이 그렇게 해주죠. 그게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또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하는 조금 약간 재밌는 이벤트죠. 네. 이번에 그런 것도 없었고 취향식 해서 원래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사장님부터 해서 임원분들 그다음에 저희 조종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그다음에 케빈 승무원분들까지 다 오셔갖고 도입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크게 행사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네. 조촐한 행사도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고 네, 아예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더 아쉬웠죠. 네. 비행기를 가져오는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보낼 때도 있잖아요. 네.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지는지 과정이 주로 미국으로 많이 보내고 있고 굳이 왜 미국으로 가냐 하면 애리조나에 있는 사막 같은 경우는 습도가 뭐 5%, 10% 그러니까 습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항공기들을 보관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내면 거기다 이제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또 산다는 데가 있으면 또 팔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부품 같은 것들을 뭐 장기 이식하듯이 이렇게 부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떼서 그걸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럼 반납 직접 하신 적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럼 하셨을 때 그 좀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원래 이 도입 반납에서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안 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이분은 머리에 이제 김이 있으니까 말이 너무 많죠. 입이 터져갖고. 저희 항공사는 지금 에어버스밖에 없잖아요. 네. 왜 굳이 저희 항공사는 에어버스만 고집을 하는지. 이제 제작사가 한 곳인 경우에는 이제 이점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정비적인 문제도 정비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승무원분들을 운용하기에도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LCC 항공사에서는 이제 기종을 다양화하는 것보다는 한 개 기종을 단일화해서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운용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비행기 운항을 할 때 면장이 뭐 여러 가지 기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비사분들도 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320 정비하시는 분들은 320만, 그다음에 737 하시는 분들은 737만 주로 하십니다. 그것도 이렇게 헷갈리는 것도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운항관리사분들도 이제 비행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기종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에어부산이잖아요. 에어부산에 또 영문 이름에서 또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잘릴 것 같아요. 저희가 비행기 가져올 때 이 친구 얼마 하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비싸죠.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에어버스 321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약 공식 가격, 그러니까 정가죠. 정가가 약 1억 3천만 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화로 약 1,500억 정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대만 살 때는 그 할인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근데 모든 항공사들이 그래서 최대한 이제 깎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살려고 하고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항공기 대당 가격은 한 1,000억 정도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어버스의 정확한 정가를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큰 비행기죠. 380 같은 경우는 한 4,50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777 항공기도 이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3,500억 정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항공사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항공기 가격이 워낙 비싸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내야 되는 그 장기 렌트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비행기는 한 대당 약 1,000억 정도? 별로 안 비싸죠. 다들 한 대씩 있잖아요. 다들 뭐 한 대씩 다 집에 2대 있으시더라고요. 칵핏 그 기장님을 위한 옵션도 있나요? 저희를 위한 옵션이요? 저를 위한 옵션이라고 하면 일단은 비행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겠죠. 그래서 허드라는 게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 계기판을 이렇게 앞에 두고 타는데 그 계기판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자세로 가고 있고 어떤 속도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허드는 이 앞에 이렇게 딱 자동차 허드가 비행기 허드에서 나온 건데 그런 걸 딱 보고 가면
좀 더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이 항공기의 상태도 알 수 있고 뭐 속도도 알 수 있고 고도도 알 수 있고 날씨가 안 좋은 저시장 같은 날씨 이런 날씨에서도 비행기 활주로가 어디인지 그게 딱 보여주거든요. 대부분은 안전을 위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을 위한 장비들은 저희가 무조건 거의 모든 걸 다 구매를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양털 시트 뭐 이런 거. 시트를 물어보는데 네. 그런 것도 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운항관리사님과 기장님과 함께 비행기를 어떻게 가져오고 반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아마 김태환 기자님께서 직접 하나씩 다 댓글 달아준다고 방송을- 하셨으니까 네, 개인 할- 방송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